지난 주말 폭우 피해 소식 이어갑니다. 경남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마산만 등 해안가는 떠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창녕군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공사 중인 도시철도 양산선의 전차선 부품에 수입산 부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된 부품은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차선의 핵심 부품 애자로 국내 제작 생산이 원칙입니다. 원구성 파행을 빚었던 거제시의회가 이번엔 외유 출장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폭우 피해로 긴급 복구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 시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강행하는 태도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경남의 폭우 피해 상황 계속해서 짚어봅니다. 경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마산만 등 해안가는 떠밀려온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어선 운항을 방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항입니다. 정박 중인 선박 사이로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집중호우에 떠내려온 건데 갈대와 페트병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마산만과 진해만 등 해안가로 유입된 쓰레기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5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항폭으로 떠밀려온 쓰레기는 어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나뭇가지 등 부유물질이 어선의 동력장치 고장이나 기관 고장 등을 일으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엔진을 식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있으면은 가다 보면은 저기 보이지 않게 쓰레기가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정지가 돼 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 떠있는 해양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오염물질이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켜 바다 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2일부터 공무원과 해양지킴이 등을 투입해 지금까지 40톤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조류와 바람의 영향에 따라 해양 쓰레기의 이동 범위가 넓어져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썩거나 그다음에 배 운항을 방해하고 2차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수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해안가. 해양 쓰레기의 60% 이상이 육상에서 유입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쓰레기 차단 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해 창녕교동, 송악동 고분군과 함안 마리산 고분군 등 우리나라 가야 고분군 7곳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죠. 이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녕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창녕군 문화예술과 최영준 학예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학예사님 안녕하세요. 창녕교동, 송현동 고분군 등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예, 지난해 9월 이제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사실 가야는 교과서나 이제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가야 고분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고 저희 군에 위치한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한 4만 3천 명이 이제 방문하여 기존보다 약 한 30% 가량 이제 는 방문객의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창녕군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요. 1주년을 기념하여 이제 저희 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하고 이제 경남의 가야 고분군 모두가 동참하여 이제 가야 고분군을 활용한 축제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창녕군은 26일 가야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 및 보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비아 가야 학술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7일에는 이제 창녕박물관에서 송현동 고분군에서 확인된 가야 순장 소녀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그리고 28일은 미션 활동과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의 역사 강연,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전과 오후에 진행되며 저녁에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가야 고분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또 창녕 가야 고분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창녕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 중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분 주위로 작은 고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는 다른 가야 고분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배치 형태로 가야 고분군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경관입니다. 또한 이제 가야 고분군 중에서 유일하게 낙동강의 동쪽에 위치한 지리적 특이점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이제 삼국시대를 통일한 신라와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한 고분군입니다. 이런 저희 고분군을 방문하시면 이제 가야 고분군의 가야 문화와 그리고 이런 독특한 이제 신라와 교류를 했었던 신라 문화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고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녕군 문화예술과 최영준 학예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됐죠.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서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공사 중인 도시철도 양산선의 전차선 부품에 수입산 부품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된 부품은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전차선의 핵심 부품, 애자로 국내 제작 생산이 원칙입니다. 지난해 부산교통공사에 입찰을 받은 한 업체는 낙찰 후 수입 부품을 납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이달 초 양산선 전차선 제작 공사를 보류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선은 1호선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역을 잇는 총 연장 11.431km의 도시철도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사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는 논란 속에 윤부원, 노재하, 김선민, 정명희 등 4명의 거제시의원이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 연수에 동행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는 베트남 전쟁지였던 후에와 다낭 등을 둘러보고 한인들과 통일 및 역사 등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떠납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제시회의 경우 50일간 파행을 겪다 최근 원구성이 마무리돼 지역 현안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 해외 연수는 맞지 않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협의회가 시의회에 이번 해외 연수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의원은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2030년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고도지구 유지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 1, 2, 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에 대한 해제안이 담겼습니다. 또 충렬사와 수영사적공원, 부산진성 일원 등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일원의 고도지구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영도구 청학동 복례산 자락의 고신대학 1지구와 부산진구 계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의 가야지구도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고도지구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중구 영주 시민아파트 일원 고도지구의 경우 중구청과 LH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의 시행과 연계해 높이 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부산 아쿠아리움이 25일 부산의 소통 캐릭터 부기와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바다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바다 정화 활동에는 부산의 소통 캐릭터 부기를 비롯해 부산 아쿠아리움 연간회원 부모와 자녀, 직원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바다 정화 활동과 함께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인 커피박을 재활용해 상어 모형의 업사이클링 키링 만들기 체험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산 아쿠아리움은 깨끗한 해운대 바다를 만들고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바다 정화 활동과 자연 친화적 체험 활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가 24일 축제 보고회를 열어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보고회에는 홍태용 김해시장과 축제 추진위, 자문단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9회를 맞는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는 11월 5일부터 6일 동안 김해 분청 도자박물관과 클레이 아크 김해미술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도예협회 회원과 비회원 등 100명의 작품이 전시되며 도자기 경매는 물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방 투어도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창원시가 25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4년도 3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1996년부터 귀산해변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볼보그룹 코리아 봉사단과 봉사자, 이통장 등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창원시는 유공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 등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